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심히 내려가주세요. 네, 빨리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촬영으로 올라와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늘 현장을 중계해 주시는 우리 유튜버 분들, 우리 기자분들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발언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제 발언을 하시면은 그 생중계 중에 맨 하단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라는 자막이 무색해지는 분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모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까? 서영교의 목소리에 마이크도 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촛불 시민들의 핵사이다, 촛불 시민을 한없이 존경하는 국회의원 서영교가 인사드립니다. 법사위원 서영교가 인사드립니다. 가족위원회 서영교가 인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저는 보고 드릴 일이 몇 가지 있어 올라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4년 3개월 만에 그구들이 수요 집회 장소를 떠나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와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의 수요 집회가 4년 3개월 만에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6년 걸렸습니다. 4년 3개월 전부터 구구에게 수요 집회 장소를 빼앗겼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가 2년 전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구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왜곡하고 모욕하고 역사를 허위로 날조해서 강연하고 발언하고 집회를 한다면 5년에 처벌할 수 있도록,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대표 발의했고 통과시켜냈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자 그구들이 잠정적으로 그들의 집회를 중단한다고 떠났고, 그래서 수요 집회는 4년 3개월 만에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대표 발의하기 시작했고, 집요하게 기자회견에서 얻어낸 성과이니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들이 허위 날조하면 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또다시 하면 가중처벌하고, 또다시 하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해서 확실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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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해낼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 제가 모두 다 응징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응징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저 윤석열의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윤석열을 막아 섰고, 여러분이 윤석열을 응징했고, 촛불이 모였고 들불처럼 일어나 윤석열은 감옥으로 쳐넣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전도 안 하고 맞짱 떴습니다.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서대문 영무소에 끌려가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징벌방에 끌려가 유관순 열사처럼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이 선봉에 서주셔서 저 윤석열을 사형 선고가 내리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사위에서 보고를 몇 가지 더 드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오혁 대표님께서 서영교 의원님 오셔서 법사위 활동을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웅 선배님이 잘한다, 법사위 와서 보고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법을 왜곡해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처벌하려고 한다면 그 자가 판사든 검사든 법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모두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게 12월 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법원이 1심, 2심, 3심 재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재판에 관해서는 헌법 소원할 수 없게 예외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서영교가 작년 7월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1심, 2심, 3심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하고 거짓으로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게 재판 소원제 이틀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켜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일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조이대와 대법관들이 나서서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틀 만에 이재명을 파기환송 유죄로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는 공작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대법관들이 좀 더 많아야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데 대법관의 판단을 받으려면 하세월이다. 그래서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을 개혁하는 법안을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대 사법개혁안입니다. 3대 사법개혁안을 법사위 전체에 통과시켜 두었으니 구정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잘했습니까? 그동안 좀 답답하셨습니까? 그동안 고구마 얹은 것처럼 답답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머뭇거린 게 맞습니다. 언젠가부터 머뭇거렸습니다. 언젠가부터 가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촛불 집회를 해주시고 외쳐주시고 국회는 정신 차려라 해주셔서 세 가지 사법개혁안을 법사위에서 모두 통과시켜 놓았으니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게 힘을 좀 더 모아주십시오. 저희들은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잘합니까?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지역운동만 10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직자로 있다가 국회의원도 되고 여러분을 대변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옳은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 기쁜 소식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사형이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 윤석열은 사형이다. 그런데 혹시나 선고받고 사면될까 걱정되시죠? 서영교가 내란 외환죄 안에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작년
재작년 12월 27일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사면금지법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했습니다. 사면금지법 통과시키자고 논의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수십 번 해서 이제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내란죄, 외환죄, 군사반란죄에 한해서 사면을 금지시켜 내겠습니다. 화이팅! 촛불시민 여러분 영원히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촛불시민 화이팅! 저희들을 다 느껴라! 저희들을 다 느껴라! 저희들을 다 느껴라! 저희들을 탄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교 의원님 힘차게 싸워달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곧 선거 기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선거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연호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봉기 대표님이랑 저랑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지금 유죄받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서영교 의원님뿐만 아니라 법사위 위원분들 모두 진짜 힘차게 싸워주고 계십니다. 사법개혁안 모두 2월 안에 모조리 틈없이 통과시켜내야겠죠? 네, 끝까지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언을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이 왔다는 것은 중요한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새날의 푸른 나무 권현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들을 탄핵하라 법비들을 징하자 저희들을 앞에서 발언하신 서영교 화이팅! 서영교 화이팅! 자, 명절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보통 여기 올라오면 그간에는 너무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방송을 못할 정도로 오늘은 조용히 하다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설날 연휴 그때 다 까드셨을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가 연휴였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일요일날 구속 기소됐던 날입니다. 드디어 1년 1개월 만에 윤석열 1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께 설 명절에 진짜 여러분들이 애국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설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윤석열 사형시키고 와라! 안 내려오는 게 낫다!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십니다. 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어떤 꼬린 지점에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다행히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이런 거죠. 내란범들은 확실히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오늘 나온 뉴스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장동혁이가 어제 송영길 대표 무죄 나온 건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사법부의 신뢰가 녹아내리고 있다. 개소리 맞죠?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다른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재개해야 되고 사법부의 신뢰는 송영길 대표 이전 재판에도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내란범들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것들은 대부분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면서 또 송영길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못 지냐!
어느 장단에 우리가 이 곡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적당히 하시자고. 앞뒤가 맞는 이야기 하시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5개 재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실은 대장동 뭐 나머지 대북송금 성남FC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다 무죄로 가고 있습니다. 이자가 사실은 거기다가 딱 하나 넣고 싶은 게 뭐냐면 선거법 위반 사건이에요. 아까 서영고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를 민주당에서 뽑고 그 다음에 5만원 상태에서 날려버리려고 했던 게 바로 조이대 대선 개입 사건입니다. 사실 이 건 때문에 조이대를 바로 탄핵했었어야 돼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제 말이 틀렸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따위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죠? 나머지 대장동 등은 사실 무죄로 가고 있거나 소취소를 하면 됩니다만 2심에서 완벽하게 무죄가 났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결과물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민주당에서 뽑았던 대선 후보를 날리려고 했었던 사건, 근데 사실상 대법원에서 졸업 합의처로 회부되기 전에 이자들이 볼 수 있었던 시간은 딱 이틀. 여러분, 서영교 의원 같은 분들이 책을 쓰면 정말 두꺼운 책이 500페이지입니다. 사건 기록이 8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틀 만에 읽어요? 그랬더니 위법스럽게 전자 기록을 미리 봤다라고 또 위법을 자백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돼! 라고 재판을 내린 게 바로 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이대는 대법원장으로 있습니다. 조이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이대를 역사 속에 이런 자들은 그냥 남겨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 명절 지나고 미국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대체적인 예상은 트럼프의 관세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그 당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조이대는 절대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를 그냥 덮고 가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되게 가능성은 없지만 임기가 끝나면 유죄 취지 파기 완성이 어떻게든지 결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하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이대를 몇 분이나 됐죠? 6분 지났다고 뭐 언제는 짧게 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계속 제가 지난달인가요 대법원에서 상고했던 하나가 기각당했어요. 그때 제가 그 전에 올라왔을 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연설을 하는 것은 나한테 유리하지가 않은데 기각당해서 유죄 확정이 됐는데 그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법원이 하는 짓이 이거 위헌 같은데? 이 판결을 위헌 같은데?
그러면 또 어디 알아봐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판결이 위헌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싫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요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통과시키면 끝나는 것이고 아마 이달 안에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자, 너무 길다고 하니까 다음 잠깐만 다음에 나올 때 2분만 할게.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명절이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있기에 결국 우리는 저희들을 탄핵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만 해주겠습니다. 저희들을 세 번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죠? 나머지 이야기는 새날 방송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1시간, 2시간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무대에서 발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여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발언을 모셔야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적폐들이 있는 곳 어디든 달려가서 투쟁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뿐만 아니라 성일종의 친일 망언을 단죄하러 달려가기도 했고 미국의 내정 간섭에 항의하기도 했고 오세훈 낙선운동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이 정당한 투쟁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최근 연이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박근하 상임대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하고 법비들을 응징하고 내란을 단죄해봐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대표 박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도 촛불광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위대한 촛불국민 여러분 정말로 존경합니다. 윤석열이 반드시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리고 내란 세력을 완전 청산하기 위해 저희 대학생들도 더 부지런히 투쟁하겠습니다. 저희 대진현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의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매번 어마어마한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서로 다른 여러 시위들을 이리저리 엮고 병합해서 벌금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2019년에 진행했던 투쟁들이 항소심까지 끝나 매우 높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리라고 강요한 해리스 당시 주한미 대사의 망발에 항의하며 주한미 대사 관저에 항의 방문을 간 대학생들에게 각각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당시도 트럼프 정권 시절이었는데 트럼프는 그때나 지금이나 깡패짓 하는 게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내정 간섭을 끝장내는 것이 절실합니다. 또 같은 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 말하며 독도에서 진행하는 우리 군의 훈련에 간섭하는 미국에 맞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 편 만드는 미국에게 응당 항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도 사법부는 학생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로 잡혀간 대학생들을 석방하라고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미신고 집회라면서 또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이 무려 2,900만 원입니다. 검찰, 경찰,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서 학생들의 정당한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벌금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 외에도 대진원 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길고 질긴 재판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 태영호 의원실 항의 방문과 이토 히로부미 인재 망언 석일종 사퇴 요구 시위를 비롯해 미 군무원 폭행 규탄 기자회견,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규명 농성 투쟁, 오세훈 낙선운동 등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벌금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벌금 폭탄은 명백한 검찰, 경찰, 사법부가 연합한 악질적인 탄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법비들은 친일, 친미, 매국노, 내란범들에게는 한없이 가벼운 형을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말할 것도 없고 실형 선고와 벌금 폭탄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적인 연행과 기소, 그리고 수년 전의 투쟁까지 엮어서 병합 사건을 만들고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막기 위한 협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대학생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불의와 부정의한 현실에 맞서 계속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에서 투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대학생들의 당연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진현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촛불 국민분들의 사랑과 믿음 덕분입니다. 언제나 큰 사랑과 믿음으로 대학생들을 지지해 주시고 탄원서와 모금 후원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국민분들이 계셨기에 저희도 용감하게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벌금 모금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대한 촛불 국민분들을 따라 주저함 없이 불의에 맞서 싸워나가는 용감한 청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반드시 내란 완전 단죄하자! 촛불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진현 상임대표 박근하 대표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진현 학생들 그리고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 친구들에게까지 지금까지 선고된 벌금이 무려 1억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함께 벌금을 맞았는데요. 학생들이 잡혀간 것을 규탄하면서 석방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2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한 번에 200만 원 말이 안 되죠? 당장 2월 25일까지 2019년에 있었던 3개의 사건 2,900만 원 벌금 납부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당당한 투쟁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벌금 모금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촛불 대행진 마지막 공연을 모셔보겠습니다. 가수 정도훈 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네, 촛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란 재판을 정말 아무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라. 내란 재판 아무나 하라.
어느 세월에 내 남범들 모두 청산할 수 있을까. 재판을 아무나 하나 내란 재판 아무나 하나 조비들을 자랑하라. 네, 다음 곡 있습니다. 여러분,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줄줄이 무죄 판결 내리고 솜방망이 선고하고 법 왜곡하고 앉아있는 이 썩어 빠진 사법부 어떻게 해야 되죠? 개혁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썩어 빠진 사법부 정말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우인성은 조희대의 꼬부기라는 사실.